하고 문제를 푸는 걸 할게요. 먼저 앞에 주세요. 자, 지금부터 우리가 2학년 시작을 하게 되는데 2학년은 1학년과 다르게 물론 용연 여중은 좀 달랐지만 시험이 생겨나요. 우리 용여 같은 경우는 시험을 어느 정도 봤죠. 보고서 막 등수도 매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학교는 시험을 안 봤어. 안 봤고 안 봐서 이제 올해부터 시험이 생겨나거든요. 생겨나서 내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점수로 바꾸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과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극명하게 나눠지는 때가 또 2학년 때예요. 근데 2학년 때가 참 과학이 어려워요, 사실. 되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들이 막 포진되어 있어가지고 2학년 때 개념을 제대로 잘 잡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얘기부터 할 건데 화학이야. 좀 재밌는 얘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원소를 볼 때 물질관 얘기 먼저 할게요. 물질관.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이름이 탈레스라는 학자가 그 사람 아니야, 다른 사람이야. 탈레스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학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결국 물로 되어 있다. 우리 몸에 물이 제일 많은 거 알아요? 네. 우리 몸도 거의 70%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어떤 물질도 쪼개면 되게 작은 물로 모든 물질이 구성되어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탈레스입니다. 탈레스가 주장한 물질관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1원소설이에요. 1원소설. 하나의 원소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예요. 그 하나의 원소가 뭐라고요? 물이죠. 그래서 물질의 원소의 종류는 물이라는 원소 하나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구성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야.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죠. 그때 당시에는 세상에 있는 물질이 뭐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이 맞는 줄 알았어. 되게 좀 이렇게 옛날에 귀족들 또는 뭐 철학자들, 이게 잘 살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이걸로 있어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믿고 따랐습니다. 믿고 따르다가 누가 나타나냐? 제자들도 나타나. 제자들도 그래서 스승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따랐겠죠. 제자들도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어요. 왜? 결국 밥도 물이니까. 그죠? 맞잖아. 결국 밥도 물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물만 먹어요. 살 수 있었을까? 탈이 납니다. 물만 먹다가 탈라스. 맞아. 이 물이 바로 세상에서 하는 물질이다라고 말한 학자 이름보다 탈레스라는 학자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물만 먹다 탈레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람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그래서 더 우리가 듣기에 더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당신 말 틀렸어. 어떻게 세상의 모든 물질이 물로만 되어 있어? 틀렸어. 물만 있는 건 아니고 불도 있어. 불만 있는 건 아니고 흙도 있어. 흙만 있는 건 아니고 공기도 있어. 물, 불, 흙, 공기를 4개의 원소라고 규정하고 4개의 원소로 세상이 구성되어 있어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학자가 바로 4개의 원소, 다른 말로 4원소설인데 그냥 4원소설이 아니라 무슨 설? 변환설이야. 이게 뭔 소리냐면 4원소가 있는데 이 불한테 스팸이라고 하는 성질을 부여하면 물로 바뀌어.
물한테 건조함이라는 성질을 가하면 불로 바뀌어. 또 얘한테 무슨 성질을 가하면 흙으로 바뀌어. 서로 마구마구 변환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알에서도 털이 난다고 말했을 사람이죠. 알에서도 털났어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날까봐 그냥 하나 만든 거야. 참고만 해주세요. 이 사람은 뭔가 변화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둘 다 다른 틀린 얘기를 한 사람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한 1000년 정도 세상, 이 사람의 가치관이 1000년 정도 세상을 지배해요. 근데 뭔가 이상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바꿨죠. 틀렸어 이거야 라고 주장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이 몇 년간 지속된다? 무려 2000년간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믿었어. 기원전이에요? 맞아. 기원전부터 다 믿었어. 다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시대를 열었냐? 이 사람이 여는 시대가 뭐야? 중세입니다. 중세시대 내내 이 사람의 이론을 따라했단 말이야. 그래서 연구했던 것 또는 그래서 도전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그거야. 가치가 없는 쇳덩어리를 매우 가치가 있는 연금술. 연금술의 모태? 연금술의 어떤 사상? 연금술을 시작한 사람? 연금술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봐봐, 이 사람 뭔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금속들을 아주 가치가 높은 금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이 생각을 부여해 준 거야. 그래서 중세시대 내내 연금술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연금술사가 무려 2000년 동안 금을 만들기 위해서 뻘짓을 해요. 성공해서 실패했습니다. 2000년 내내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 때를 무슨 기라고 하냐면 과학의 암흑기라고 해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를 했으니 발달됐을 리가 없죠. 그죠? 저 2000년을 날린 거야. 만약에 저 2000년을 제대로 연구했다면 지금쯤 아마 우리는 다른 행성에 살고 있지 않나? 아마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2000년이라는 순간 이동으로 집에 갔다 올게요. 팅팅 찍어줘 오고 이러지 않을까? 2000년을 낭비하지 않으면 과학기술이 더 발달돼서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어쨌건 2000년을 날려서 현재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얘기를 했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 사람이 나타났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보일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의 개념을 제대로 제시합니다. 원소는 물질을 구성하는 되게 작은 입자야.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부서지지 않아. 더 이상 작은 물질로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를 원소라고 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원소로 되어 있어. 그냥 원소설을 받아라. 굉장히 다양한 원소들로 되어 있어 라고 말합니다.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시작됐다 보는데 현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현대가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는 고대. 이 사람 두 사람은 고대 사람이고요. 이 고대 사람으로 인해서 중세가 암흑기를 가져가고요. 이 보일이 나타남으로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원소들 알죠? 수소도 원소고요. 그죠?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등등 이런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처음 제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론을 제시했고요. 그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려면 실험이 필요해요. 그 실험을 통해서 이 보일의 이론을 뒷받침해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라부아제입니다.
라부아지에도 원소설을 뒷받침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원소설을 뒷받침해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실험을 통해서 뒷받침해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라부아지에가 어떤 실험을 성공시키냐면은, 자, 대표적인 실험이야. 대표적인 실험이 뭐냐면 바로 물 분해 실험입니다. 물을 분해시켜요. 봐봐. 물은 여기 있죠. 물은 무려 1000년간, 나머지 그 2000년간 물은 원소라고 믿었어. 그치? 물은 절대로 분해가 안 돼. 원소야.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작은 입자야. 근데 그 물을 원소라고 3000년간 믿고 있던 물을 뭐 해버린 거야? 분해해버린 거야. 뭐하고?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버린 거야. 3000년 동안 뻘짓을 했구나, 잘못된 얘기를 했구나를 실험적으로 증명해준 사람이 누구다? 라부아지라는 사람이. 라부아지. 그래서 보일러 라부아지를 한꺼번에 읽어서 보일러 라부아지. 보일 라부아지가 현대 사람이다라고 함께 그렇게 한꺼번에 기억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대 사람, 보일러, 라부아지 이렇게 기억하는 법이 있다는 거야. 시험대에서 이걸 하나하나 이제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약간의 힌트들을 좀 주고 있는 거야. 자기만의 방법으로 암기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암기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좀 이따가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부터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원소가 맞다,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제 알아낸 다음에 이제 원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잡기 시작하는데, 쌤이 원소를 어디까지 소개해 줄 거냐면은 원소 주기율표를 아예 소개를 할 거예요. 원소 주기율표를 아예 소개할 겁니다. 자, 정리해 줄게. 세상에 현재 기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는 118가지가 있습니다. 무려 118가지의 원소가 있어요. 118가지가. 자, 1번이 원자번호 1번이 수소입니다. 원자번호 1번이 수소고요. 원자번호 2번이 헬륨이고요. 원자번호 3번이 리튬이고요. 원자번호 4번이 베릴륨이고요. 원자번호 5번이 궁소, 6번이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라고 쓰고요. 위에다가 헬륨을 딱 쓰면은 예쁘게 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2번, 10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자, 그 다음에 11번도 알아야 됩니다.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휴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이라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천재라서 외우고 있는 건 아니겠죠? 저기 또 한 명의 천재가 형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암기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암기법. 자, 암기법 통해서 우리는 이제 고3 때까지, 미리 말할게. 고3 때까지 20번까지만 원자 번호와 원소 기호를 함께 기억해야 되는 건 20번까지만 알면 됩니다. 물론 20번 넘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번호는 몰라도 원소 기호는 알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6번 FE가 철인데 철은 FE라고 쓴다. 이런 것들 있죠. 철은 FE라고 쓴다. 아이오딘은 뭐 I라고 쓴다. 납은 뭐 PB라고 쓴다.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런 20번을 넘어가는 것들은 따로 암기해주되 20번까지는 원자 번호, 이 원자의 번호와 이 원소 기호까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요? 이름도 알아야지. 자, 읽어볼게요. 처음 듣는 친구 있으면 읽어볼게요. 얘는 수소라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하이드로젠이 수소거든요. 이거는 수소라고 있는데 하이드로젠에서 H잖아. 뭔가 괴리감이 있죠. 동그라미 쳐볼게. 얘는 따로 암기해야 돼요. 따로 암기해야 돼요. 근데 따로 암기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 얘는 뭘 어떻게 읽어요? 발음 기호상 해라서 헬륨이야.
좋네. 페라셀륨이야. 읽으면 리죠. 리튬. 리튬이야. 베죠. 베릴륨이야. 부죠. 붕소. 얘가 또 발음나는 대로 안 나는. 카본, 그래서 탄소라. 탄소, 카본이라고 그러죠. 니트로젠, 그래서 질소라고 하고요. 억시즌, 산소라고. 이거 전부 다 영어 단어라서 따로 암기해줘야 되는 분야. 얘는 푸죠. 플로린. 플로린. 얘는 네죠. 네온. 나죠. 나트리움. 마그네슘이라는 거 적는 알이죠. 알루미늄. 얘가 또 규소입니다. 규소. 영어 단어로 실리콘인데 우리나라는 규소야. 실리콘이가 익숙하죠. 실리콘을 우리나라로 바꾸면 규소라고 읽어줍니다. 이건 인이야. 인을 P라 그래. 황을 S라고 하고요. CL이 염소입니다. 얘는 R죠. 아르곤. 크죠. 칼륨, 칼슘이야. 20개 중에서 다 발음나는 대로 읽히는 게 많이 있고요. 동그라미 친 것들만 따로 암기해줘야겠죠. 그래서 암기법을 또 여러 가지 개발하기인데 몇 개만 소개할게요. 예전에 선생님이 중에 봐봐. 얘는 수소잖아. 수소는 재미를 들어요. 수소는 H인데 자, 여기 설정을 할게요. 이 암소 한 마리랑 수소 한 마리가 있어요. 둘 중에 누가 면역력이 약하냐면 수소가 면역력이 약해요. 항상 감기에 걸려. H! 감기 걸려서 H! 누구예요? 저 수소요. 수소가 H다. 이렇게 암기하는 있습니다. 자, 그럼 인도에 가면 힌두교는 소를 이제 모시는 곳이잖아. 거기 어떤 축제가 있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누워있고요. 그 위에 소가 막 지나가. 그 아래 있는 그 사람들을 죽는 그래요. 그 소는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을 탄 소죠. 사람들을 탄 소. 그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C. 욕할 거 아니야. C가 사람들을 탄 소. 이런 거를 몇 개 만들었는데 반응이 안 좋으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자. 아니 그거 있잖아요. 더해? 그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그 수영장. 그거는 이제 전체 이건 지금 하나하나 외우는 법이고 그건 전체를 외우는 법이야. 그것도 할 거예요. 수영장은 아니고. 자, 아무튼 그래요. 이거 따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H가 수소야. C가 탄소여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덧붙여서 암기해야 돼. 새로운 걸 배울 때는 이렇게 친해져야 됩니다. 봐봐, 완전 영어 단어잖아. 이거랑 우리가 친해지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다가 이게 일부라도 묶어야 됩니다. 그 작업이 공부야, 사실. 우리 뇌는 의미 있는 정보를 기억하거든요. 의미 없는 거 100번 썼다고 외워지는 거 아니야. 100번 쓴 기억만 나. 근데 의미 있는 정보로 만들어지는 작업이 방금 했던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걸 외우는 방법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좀 암기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순서를 외우는 방법인데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 쭉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앞글자를 따서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수헬립에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인황, 염화, 칼칼 이렇게 암기하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보편적인 무난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도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벌써 웃으면 어떻게 해? 자, 두 번째 방법은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인데 어떤 이야기냐면 여기까지 끊어서 첫 번째 이야기, 여기까지 끊어서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가지. 첫 번째 작은 이야기, 두 번째 작은 이야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작은 이야기를 연결하는 하나의 커다란 이야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먼저 장소가 나와요. 어떤 장소? 수헬립은 장소가 나와요.
수혜를 입은 장소가 나온다고. 수혜가 뭐야? 물난리가 난 장소다. 물난리. 수혜를 입은 장소가 나와. 수혜를 입은 옷에 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누가 나타난다?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남자가 되죠?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왜 나타나나 봤더니 이 여자가 차에서 딱 내리더니 어머 여기 물이 많네. 수영해야겠다. 이러는 거. 아니 그리고 아니 사람들은 막 물 수해 복구하고 물 푸고 있는데 어머 여기 물이 많네. 수영해야지. 좀 이상한 상황이죠. 근데 이 여자가 수영하기 전에 이것 좀 먹고 싶은데 뭐 없나? 왼손에 뭔가 음료수를 들고 있고요. 이 음료수가 지금 따지지 않은 상태라서 병따개를 찾는 거야. 병따개가 뭐냐면 오프너입니다. 자, 정리하면 수혜를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나서 오프너를 찾아요. 오프너 없나 했더니 여자들은 막 욕을 해요. 뭐하는 거야? 이런 남자들은 반응이 좀 다릅니다. 뭐라고 한다? 나만 알지 하고 달려. 오프너 내가 어딘지 나만 알지! 막 달려가서 제가 따드릴게요! 이러는 거지. 그래서 왼손에 들려있는 음료수를 따주는데 음료수 이름이 나오죠? 펩시콜라 보이나요? 펩시콜라를 따주는 거야. 여자가 막 꿀꺽꿀꺽 마시더니 트름을 하면서 트름을 하는 장면입니다. 정리하면요, 세레브른 지역의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았는데 나만 알지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줬더니 크크하고 트름을 하라. 이렇게 암기합니다. 선생님 물어봐요. 플로리는 몇 번이야? 수혜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푸너를 찾아라. 9번이네요 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몇 번이 찾는지 알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번호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앞 글자를 따서 하는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방법 중에 자기한테 잘 맞는 방법으로 어쨌든 이걸 꼭 암기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죠? 이 정도까지 일단 총 178가지 중에서 딱 20가지 정도만 먼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알루미늄,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탄소, 수, 탄소. 그래서 우리 20번 안에 있는 것들만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걸 더 추가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궁금할까봐 얘기하는데 118번이라는 원자번호 118번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네. 118번의 이름은 오간의 손. 이름이야 오간의 손. 마지막 번호가 오간의 손인데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거야. 자연에 존재하는 건 원자번호 92번 우라늄이라고 해요. 우라늄. 이 우라늄까지만 자연에 존재하는 거고요. 93번부터 118번까지는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아이언맨 봐도 아이언맨이 막 이 자비스랑 같이 띵 해서 뭔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서 자기 가슴에 장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비스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거거든. 새로운 원소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무려 이따만큼 되게 많은 원소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거야,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원소를 만들 때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양성자라고 하는 플러스 입자가 있어요. 양성자를 2개 뭉쳐 놓으면 헬륨이야. 양성자를 3개 뭉치면 리튬이야. 양성자를 4개 뭉치면 베릴륨이야. 즉 양성자의 개수가 원자 번호입니다. 금도 여기 속해 있겠죠. 118번 안에 속해 있겠죠. 몇 번? 모르겠는데 금도 그래서 양성자를 막 뭉치면 금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성자가 잘 안 떨어지지. 아니, 만들 수 있어요. 진짜요? 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야? 3,000년 동안 실패했던 연금술을 지금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부자. 근데 왜 금을 안 만들까?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만드는 거야. 다 부자 될까봐? 금 한 돈이 지금 한 50만 원 하거든요. 50만 원?
근데 그 한돈을 이 방법으로 양성자를 막 붙여서 만드는데 5천만 원이 들어요. 좀 그렇죠. 만들 수도 있지만 만들 필요가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어요. 이해돼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말하는 중이야. 연금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아요. 너무 비싸. 만약에 금 가격이 1억이 됐어. 한돈에. 그때는 만들겠죠. 만들면 5천만 원 남기고 팔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더 발전돼가지고 5천만 원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연금술이 성공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지금 금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금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원소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굉장히 많은 기술적 발전이 있었다라는 거야. 책이 뭐라고 써있냐면 90여 가지는 자연에서 발견된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 배운 거야? 92번 우라늄까지 자연에서 발견된 거고요. 그 밖의 원소는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써있는데 몇 번까지? 무려 93번부터 118번까지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아주 자세하게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 원소들이 뭉쳐지면 제가 NA라는 원소와 CL이라는 원소가 서로 만납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게? 염화나트륨. 맞아. 염화나트륨. NaCl. 그래서 소금이 만들어져. 소금. 원소들이 어떻게 뭉쳐지냐에 따라서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럼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나트륨이 얘랑도 결합할 수 있지만 얘랑도 결합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원소는 118가지이지만 이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물질은요. 수백만, 수천만 가지의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조합이 엄청 많아요. H하고 O가 만나는 게 물이죠. H2O,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H 2개, 산소 2개가 또 만나면 과산화수소라서 수동량으로 이걸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원소들이 조합이 되더라도 몇 개씩,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또 다른 물질이 나는 거죠. 이런 경우의 수가 있다면 진짜 원소의 개수는 제한되어 있지만 원소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겠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케이, 이제 그림을 좀 스타트가 좋네요. 자, 먼저 라부아지에가 했던 물분해 실험을 좀 보도록 할게요. 물분해 실험. 자, 라부아지는 물을 이렇게 주철관이라고 하는 철로 된 관에다가 물을 부어요. 그리고 벽난로 해서 벽화로 해서 여기다가 가열을 막 끓여. 불을 가열합니다. 사람들 여기다 앉혀놨어요. 뭐야? 왜 불렀어? 왜 불렀어? 바쁜데 이렇게 사람들 앉혀놨어. 자, 보십시오! 지금부터 물을 끓일 겁니다. 그죠? 보글보글. 사람들은 당연히 물을 끓여서 여기서 나온 기체가 여기 모일 텐데 사람들은 당연히 수증기가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맞죠? 물을 끓이면 수증기예요, 수증기. 수증기의 성질은 뭐예요? 그냥 불을 갖다 대다 쳐보자? 꺼져서 보입니다. 그잖아, 수증기. 근데 여기 모인 기체에다가 불을 갖다 댔더니 어떻게 돼? 뻥! 터져서 보여. 수증기가 아니었던 거지. 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터지는 게 무슨 기체야? 수소거든요. 이게 수소가 모였다는 걸 눈으로 보여줍니다. 물을 부었는데 수소가 나온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알고 있죠. 물을 분해하면 여기 수소하고 뭐가 나온다? 산소가 나오잖아. 산소 어디 갔어? 산소는 이 주철관이 철이거든요. 철에 달라붙어서 철을 녹슬게 했습니다. 즉 안쪽에 산소들이 주철관에 달라붙어서 빨갛게 녹슬어버립니다. 이걸 어떻게 보여줬을까? 잘라봤을까? 아니야.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 주철관의 질량을 재서 자 100g짜리 주철관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하고 물을 부어서 확 실험을 다 끝낸 다음에 주철관을 딱 뜯어.
물 다 빼내고 주철근의 질량을 다시 재보겠습니다. 했더니 104g. 4g이 증가한 거야. 뭘 의미하지? 주철근에 무언가 어떤 물질이 달라붙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나중에 그 물질이 뭐라는 걸 밝힌다? 이게 산소가 달라붙은 겁니다 라고 밝혀내는 거지. 즉 물이 산소와 수소로 분해됐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역사적인 실험인 이유가 뭐야? 3000년간 물이 원소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은 원소가 아니야. 봐봐. 다시 둘로 분해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시키는 걸 본으로 보여준 실험이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역사적인 실험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오케이! 인정. 다 인정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때 현대적인 어떤 개념이 원소의 개념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원소들을 어디다 이용하는지 잠깐 볼게요. 원소를 어디다 이용하냐. 먼저 수소는 폭발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왕복선, 아주 커다란 우주선을 띄울 때 우주선의 연료로 이용됩니다. 폭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추진력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 추진력을 이용해서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산소입니다. 산소 우리가 숨 쉴 때 필요하죠? 숨 쉴 때 필요하고, 그래서 광합성 결과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게 산소이고요. 물질을 태울 때도 산소가 필요하죠. 대기 중에 21%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 철입니다. 철은 여기 20번에 들어있진 않죠. 네, 26번 정도 되거든요. 철은 어디에 옵니다? 건축물을 만들거나 다리를 만들거나 할 때 이용이 되고요. 우리 어디에 많이 존재하냐면 지구의 중심에 많이 존재해. 핵이라는 부분에 많이 존재하는데 사실 핵에서 꺼내는 철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집 표면의 일부 조금 존재하는 철들만 끌어 모아서도 이만큼 많은 건축물을 만들어낸 거야. 만약에 핵에서 철을 끌어올 수 있다면 철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겠죠. 더 많은 양의 철을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갖고 싶다 골드바, 그죠? 금입니다. 금은 특징이 뭐냐면 전혀 다른 물질과 전혀 반응하지 않아. 녹슬지 않아. 평생 녹슬지 않아.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장신구, 반지나 귀걸이나 이빨이나 만들어 놓으면 금이빨이나 만들어 놓으면 평생 녹슬지 않아. 그래서 장신구로 많이 이용되는 거야. 장신구로 많이 이용됩니다. 장신구라는 게 어떤 액세서리를 말하죠. 자, 헬륨입니다. 이 원자번호 2번. 헬륨은 수소가 제일 가볍고요. 그 다음 가벼운 게 헬륨이야. 엄청 가볍기 때문에 비행선을 만들 때, 풍선, 헬륨 풍선 만들 때 이용을 합니다. 더 오래전에는 뭘 썼는지 알아? 더 가벼운 거. 수소를 썼거든요. 맞아. 근데 담배불을 잘못 던져가지고 그 비행선이 불타고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어. 쌤이 알기로 한 100명 정도가 죽었어요. 비행선 타고 있던 100명 정도 사람이 모두 죽었어요. 그 이유는 안정적인, 수소보다 훨씬 안정적인 헬륨이라는 기체를 비행선에 이용한 겁니다. 여기 사람들 타고 있는 거예요. 자, 구리입니다. 구리라는 녀석도 이 20번 안에 들어있지 않죠. 구리는 어디 있을까요? 편의점에 거기 있죠. CU. 편의점이 구리, CU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CU입니다. 알겠죠? 이럴 분위기가 나올지 몰라요. 구리는 CU라고요. CU라고요. GS가 아니라 CU라고.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구리가 CU예요. 봐봐. 구리가 원소 기호로 CU야, CU라고 이렇게. 구리가 CU라고요.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가서 CU 편의점 가가지고 구리 주세요 그러면 구리 준다니까. 진짜요? 줘요. 이따가 해봐야지. 해봐. 네. 쫓겨날 겁니다. 네? 쫓겨날 거예요. 왜요? 뻥이니까. 전선 잘라서 주지 않을까요? 주면 다행이고요. 자, 그래서 구리는 어디 이용되냐면 이런 전선 속에 구리가 들어있어요. 구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전기가 매우 잘 통하기 때문에 구리를 이용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조금 저렴합니다. 좀 저렴한 편이라서 구리를 이용하는 거야. 구리보다 훨씬 전기가 잘 통하는 것도 있다? 금하고 은이 훨씬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처리 속도를 보여야 하는
우리 핸드폰 안에 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 안에 아주 얇은 전선들이 들어있는데 그는 뭘 갖다 이용한다? 금을 가지고 만들어. 금. CPU라고 들어봤어. CPU. 중앙 처리 장치. 그 안에 금을 이용해서 처리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는 꽤 돈이 나오겠네요. 꽤 나오죠. 혹시 해본 적 있나? 우리 옛날에 쓰던 핸드폰 어디 반납하면 3,000원씩 주고 막 그런 거. 왜 돈을 줄까? 다 쓴 거. 옛날 걸. 그거 맞아. 그 안에서 금을 추출해. 근데 그걸 파는 게 더. 아니, 그걸 사서, 3,000원에 사서, 거기서 금을 뽑으면 3,000원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폐 핸드폰을 사는 거. 이런 말이 있어요. 폐 핸드폰을 수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다? 도심 속에 금광 사업을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도심 속에 금광 사업. 내가 어디 금광, 진짜 저 오지에 금광이 나서 삽질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금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 수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소개 좀 해볼게요. 다이아몬드. 들어봤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라는 물질은 어떤 원소로 되어 있냐고 말하는 건데, 신기하게도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탄소 한 종류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연필심도 탄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연필심 있죠? 탄소. 연필심은 다이아몬드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둘 다 탄소인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조금 싼 흑연이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합니다. 엄청 웃긴 영상이 하나 있어요. 잠깐 보여줄까요? 슈퍼맨 다이아몬드? 슈퍼맨 다이아몬드인데 잘 봐요. 저는 잘 보여요. You got spare one of these? Sure, Superman. It is Superman, ain't it? Are you kidding us? Can you see us fly out of the sky? I was high. We're the only two men who can fly. This is Superman. Just right. 눈뽕주의. 제가 뭐 한 걸까요? 뭐가 웃겨요? 눈뽕주의. 잘 들어줘. 이제 우리 불을 킬 거니까 눈이 부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영상이. 아니. 자, 슈퍼맨이 지금 어디를 날아가는 거냐면은 흑연, 연필심 같은 탄소, 흑연 공장에 날아간 거야. 날아가서 걔를 손으로 잡아가지고 강한 압력을 가해서 구조를 바꾼 거예요. 구조를 바꿔서 뭐로 탄생시킨 거야? 다이아몬드로 탄생시킨 거야. 저거 가지고 어디 가는지 알아요? 여자친구한테 간다? 여자친구 줘요. 여자친구 엄청 좋아. 그러면 저 흑연은 엄청난 압력으로 가하면 저렇게 돼요? 맞아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저거 유아프레스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유아프레스는 안 되고요. 저걸 구조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비싸겠죠? 자, 우리 선생님도 결혼할 때, 지금 없는데,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했습니다. 가격이 얼마 안 비쌌어요. 60만원 정도? 네? 얼마 안 비쌌어요? 나는 싼 거 했고, 와이프는 조금 더 비싼 거 해줬어요. 그래도 한 100만원 정도? 다이아몬드? 가짜 다이아몬드. 가짜라는 말이 큐빅 갖다가 다이아몬드라고 한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다이아몬드를 우리는 사는 거야. 저렇게. 진짜 자연에 존재하는 다이아몬드 있겠죠. 걔는 구경도 못한다. 하나에 뭐 몇십억, 몇백억. 당신 사랑해. 진짜 다이아몬드 맛이야. 후라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오일 머니가 아닌 이상이죠. 왕제자? 왕자가 아닌 이상. 모든 돈을 다 팔아. 진짜 다이아몬드를 결혼식 때 주고받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야. 그거 하나만 강도 흡수하면 해보셔야 되겠죠. 이거는 박물관 같은 데 가는 일이고요. 우리가 쓰는 모든 다이아몬드 반지들은 다보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땅이 떨어지면 진짜 다이아몬드 좀. 그럴 수 있죠. 운이 좋으면. 자, 다이아몬드와 연필심은 같은 원소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자, 나무젓가락, 나무 불에 타잖아. 불에 타는 모든 것들 잘 봐. 불에 타는 것들은 탄소를 가지고 있어. 탄소. 그죠?
자, 탄소를 가진 것들, 연필심도 마찬가지인데 숯 같은 건데 나 이거 빼고 나머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탄소를 기반으로 나머지가 뭔가 붙어있는 물질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유리몸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을 하고요. 탄소가 기본 골격인 물질들은 특징이 뭐냐면 불에 탑니다. 물론 다이아몬드랑 연필심 같은 경우는 불에 잘 안 타요. 구조적으로 안 타는데 이런 것들, 탄소를 기반으로 한 물질들은 불에 탑니다.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유기물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유기물. 유기가 뭐냐면 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 기가 뭐냐면 에너지야. 얘네들 태우면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 열 에너지가 나오는 물질들을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닷물 또는 물 같은 거 이런 것들 태울 수 있나? 안 타죠. 안 타. 타지도 않을 뿐더러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이런 것들은 반대로 뭐라고 한다? 무기물 반대말, 유기물 반대말, 무기물이라고 그러죠. 기가 없어. 에너지가 나오지 않아 이 뜻이야. 에너지가 나오는 것과 나오지 않는 것에 가장 잘 보이는 특징이보다 탄소가 있냐, 탄소가 없냐가 그 특징이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용어들이야. 유기물과 무기물이라는 용어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공기에는 어떤 원소가 있냐?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막 섞여 있는 것이 공기이고요. 바닷물 속에도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 녹아 있는 게 바닷물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안 봤던 것 중에 규소. 규소가 원자가 몇 번이야? 규소. 13번. 틀렸어요. 4번. 14번. 14번이야. 규소가 14번. 14번인데 그 규소가 어디 이용되냐? 규소가 바로 반도체를 만들 때 규소가 이용돼요. 기억납니까? 알고 있습니까? 반도체를 처음 만드는 곳이 미국에 있어요. 네. 거기가 어떤 타운을 조성해서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등 모든 IT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를 뭐라고 하게요? 워싱턴 DC. 아니에요. 뉴욕. 무슨 밸리예요? IT 밸리. 들어봤을 거야. 실리콘밸리. 에? 못 들어봤어요? 실리콘밸리? 네. 네, 알았어요.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 실리콘이야.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이잖아. 그 규소를 이용해서 IT 사업을 시작했다는 뜻으로 실리콘 타운이야. 실리콘밸리. 그래서 규소가 바로 반도체를 만드는 소자다라는 겁니다. 규소는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 규소가? 돌 속에 규소가 들어있는 모래알갱이 속에. 즉 모래알갱이에 들어있는 규소를 뽑아가지고 갖다가 반도체 사업을 펼치는 겁니다. 쓸데없어 보였던 돌덩어리에도 굉장히 최첨단 소재가 들어있다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질소입니다. 질소는 공기 중에 제일 많이 있죠. 78%를 차지하고 있고요. 과자 봉지 안에 충전재로 이용돼요. 우리 과자를 이만한 거 삽니다. 펑 뜯어. 뭔가 그죠? 이만큼 과자 들어있죠. 네. 이게 왜 과자 봉지 충전할 때 질소 이용하냐면 질소가 과자를 썩지 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넣고요. 질소가 꽉 이렇게 어떤 기체가 충전이 되어 있으면은 빵빵하니까 어디 팡 떨어져도 과자가 깨져 안 깨져? 잘 안 깨진대요. 유통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질소로 충전합니다. 질소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질소 한 봉지를 사! 편의점에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펑 열었더니 사은품으로 뭐가 들어있어? 과자가 좀 들어있는 거야. 여기 사상의 생각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질소 과자라고 불러요. 질소가 많아. 아무튼 과자 봉지 충전할 때 질소를 이용한다라고 기억해 주고요. 우리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만들 때 이용하죠. 알루미늄 호일, 알루미늄 접시 같은 거 이용하죠. 그런 곳에 이용이 된다라는 정도까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오른쪽 개념 쏙쏙 문제 풀어볼게요. 풀어갑시다. 개념 쏙쏙. 개념 쑥쑥. 쑥쑥.